아, 아, 음, 음. 아, 우리 그 저기 수학 좀 30문제죠. 그래서 공통 객관식, 공개, 그다음에 공통 단답형, 그다음에 저기 선택 객관식, 선택 단답형 주관식 네 가지 파트가 나눠지죠. 자, 이렇게 총 22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총 8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가 15문제고 여기가 7문제죠. 그다음 여기가 5문제고 여기가 2문제인가 3문제인가? 아, 단답형 2문제죠. 2문제 구성이 되죠. 4점짜리 문제의 분포는 어떻죠? 733이죠. 얘는 다 4점짜리고요. 그러니까 총 13개죠, 4점짜리가. 40%, 35% 정도 되는데 733 개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아무래도 공통 문제가 4점짜리가 10개로 제일 많아요. 여기는 뭐 3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킬러라고 느끼는 준킬러 이상급이 얘네입니다. 단답형에서도 4점짜리가 나오지만 하나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2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객관식에서 14, 15 한두 개 더 묶어서 한 3개, 4개 정도 됩니다. 우리 좀 보수적으로, 진보적으로 4개를 잡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좀 중킬러 킬러급이다 하는 애들이 8문제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배점은 32점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쉬운 것들을 완벽하게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쉬운 4점, 노멀 4점까지 우리는 약 68점을 받게 되고 68점은 보통 이제 4등급 컷이 61점, 그러니까 63, 4점에서 끝난다는 것으로 볼 때 3등급 하위권 점수가 받게 돼요. 이게 이제 23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능이 이제 이랬고, 딱,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보았고요. 자, 공통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수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럼 공통 영역에서 나오는 그 조금 어려운 준킬러 이상급을 가지는 게 대입해서 수열 규칙성 찾는 문제 또 하나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형 문제, 사인 코사인 법칙, 원 이런 거 다뤄서 그런 것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문제 이상 나오는 게 바로 이 적분입니다. 미분보다도 적분이 나오는 것이
미분은 미분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적분은 미분을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적분을 좀 강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적분이 딱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적분을 내기 좋겠죠. 심한 미적에서. 그러니까 범주가 얘가 조금 더 넓지만, 그러니까 얘는 초월함수, 얘는 다항함수. 하지만 적분이라는 맥락 아래에서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능사 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뽑으라 한다면 가히 이제 적분법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 모의고사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적분법을 그래서 이제 먼저 보겠다고 한 거고, 수업에서도 적분법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적분법 첫 번째 주제, 부정적분 봐보죠. 말이 부정적분이지 부정적분을 묻는다라는 그러니까 부정적분 자체를 묻는 거를 저기 카테고리로 삼기에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 이게 이제 21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4학년도니까 3년 전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묻는 그 토픽 소지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대칭성이에요. 대칭적분, 대칭성. 자, 이거에 대한 먼저 빌드업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할게요. 그 우리 대칭적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 예전에 뭐 점대칭이랑 그 선대칭이랑 곱하게 되면 이 점대칭의 그 x좌표랑 선대칭의 x좌표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기함수, 우함수처럼 전대칭 도형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선대칭, 선대칭일 때 x좌표 같으면 뭐 당연히 그 선대칭이겠고요. 전대칭의 경우에도 점대칭, 전대칭이 그 만나게 되면 기함수, 기함수 만났으니까 이제 선대칭을 바뀌게 되겠죠. x좌표가 똑같을 때. 그 x좌표로. 우리 초등학교 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대칭 도형이라는 말이 있고,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그 다음에 대칭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객체가 하나고 두 개의 차이인데, 자, 먼저 1번 대칭 도형은요. 선대칭 도형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 도형을 가리켜.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지. 대칭 관계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도형과 여기 있는 이 도형 이렇게 객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선대칭 관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얘를 선대칭하면 얘로 바뀌어. 자, 그럼 우리 그 저희 모의고사 이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했던 거. 그래서 이 대칭 도형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배운 바가 있어요. 자, 점대칭 도형 A, B를 예시로 들자면 x의 중점이 항상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자, y의 중점이 항상 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등차 중앙처럼 중점이란 녀석은 그 녀석을 두 배 때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자, x에다가 어떤 값을 넣건 그 x는 얘가 a, b 점대칭을 이루는 함수를 가리키는 표현식이에요. 자, 이 식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x에다가 뭘 대입하건 그 x좌표의 중점이 a, 그 다음에 그 해당 x좌표에서 두 y좌표의 중점이 b다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대칭 도형까지 얘기를 해보자면요. 선대칭 도형은요, 더 간단해요. 점대칭은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y도 대칭을 이루지만 선대칭은 y가 같다가 포인트죠. 얘가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이루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 그 예전에 언젠가 한번 했던 거고요. 자, 근데 얘는 객체가 하나인데 내가 이제 새로운 거 얘가 이제 뉴페이스야. 자, 뉴페이스 이런 거 불러볼게.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이 빨간색, 노란색에 해당하는 대칭 관계를 뜻해요. 자, 이걸 한번 복해를 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f에서 y축 대칭을 한 거 맞나요? 어. f에서 y축 대칭을 했더니 g하고 같아졌대.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더. 어떤 f가 n차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미분하면 이제 n-1차가 되죠. 어.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fx가 예를 들어서 a, b에서 대칭인 도형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분한 거는 x는 a에서의 선대칭이 되거든요. 얘를 또 미분하면은 이제 그 a, 머시기에서의 점대칭 이런 식으로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미분할 때마다 바뀌어요. 자, 이거에 대한 그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자, y는 우리 3차식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몇 컴마 몇 대칭이에요? a, b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나요? 음. 왜냐면은 이제 아무런 평행 이동이 없었을 때 이런 삼중근 형태는 여기 변곡점 대칭이니까 a, b 대칭이에요. 자, 얘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x는 a에 대한 대칭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됐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a, 0에 대한 대칭이 되죠. 음.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받아들여 주면, 자, 이제 이 문제 들어가 볼게. 자, f'에서 마이너스를 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f'과 g'은 y축 대칭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절차가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지울게요. 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g-3이랑 이제 f3이랑 점대칭 관계겠죠. x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그걸 생각해 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양변을 부정적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gx로 바뀌겠고, 얘는 넘기면은 f-x가 되는데 속적분해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없앤 요걸로 바뀌고, 그다음 적분상수 c를 여기다 써줄게요. 자, 내가 이걸 왜 해줬느냐? 어, 자, y축 대칭이고 점대칭으로 바뀌는 건 알지만 그 점대칭의 y좌표를 모르잖아. 기준점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 개 더한 게 항상 어떤 상수다? 그러면 이거 2분의 c가 그 점대칭의 y좌표죠. 음. x는 0의 대칭이고 이제 0, 머시기 대칭인데 얘를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2분의 c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조건이 요거가 있죠. 2하고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거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일단 눈치 빠른 친구는 눈치챘지만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지금 우리가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갔잖아. 점대칭이 뭐예요? x좌표 부호 바뀌면, 아니 원점 대칭이 뭐예요? x좌표 부호 바뀌면, 아 미안해 말이 좀 버벅됐어. 0, 뭐시기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0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앞뒤로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사실 저렇게 안 해도 그냥 2분의 9 대칭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대칭이 0,2분의 9 대칭이에요. 음. 하나 우리가 이제 점대칭인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저기 대칭 기준점에 y좌표 힌트를 줬으니까. 자, 오케이. 0,2분의 9 대칭입니다. f는요. 자, 그럼 내가 g-3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점대칭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까? 어, 자, f3의 값이 이거 부정적분해서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f3의 값이 요거라고 했을 때 g-3의 값은 요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3에서의 그 함수값에서 그 다음에 그 기준까지의 함수값을 빼세요. 함수값을 빼세요. 그럼 이제 요게 나오겠죠. 그걸 기준값에서 뺀 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 보실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음. 그러니까 그걸 여기 식에다 먼저 써보면은 그러니까 대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g-3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g-3이랑 그거의 x좌표 부호의 대칭 관계인 요거의 중점은 2분의 9다. 그러니까 얘가 9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칭은 그냥 이게 제일 편하죠. 괜히 다른 말을 썼네. 자, 그래서 요 관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절차. 저거 해볼게요. 자, fx는 2x. 자, 이거 현재 적분 어떻게 하지? 그 몫의 적분 제일 좀 헷갈려 했잖아.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3에 x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자, 적분 어떻게 해요?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층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1을 더한 그거를 분모로 내려주세요. 그럼 플러스 3이잖아. 자, 이렇게 적분되고 나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F1이 5니까 적분상수는 0이죠? 이렇게. 오케이. Fx 구했어요. 그러면 F3 구하면 되겠죠? F3. F3은 여기 6이랑 해서 7이니까, 자, 저건 답이 2겠죠? 자, 다시 총 정리해 브리핑하고 넘어가면, 이 조건을 보고서, 그, 프라임 간의 선대칭, 그 노말 간의 점대칭을 떠올려라. 근데 그 점대칭의 x좌표는 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y좌표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x좌표 간의 점대칭을 이루는 녀석의 합을 주어져 버렸어. 내가 안 그래도 점대칭이 지금 막 눈에 불이 켜고 찾고 있었는데 그거의 중앙값이 바로 점대칭의 기준의 y좌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면 얘 보고 0,2분의 9 대칭이군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게 g-3이면 이 대칭성 조건을 이렇게 실컷 줬는데 저거를 당연히 쓰겠죠? g-3이랑 그 x좌표에 대해서 0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는 f3의 합이 y좌표의 2배라는 거 이용하면은 f3 구하면 되겠고 이거 부정적분해서 f3 구하면은 바로 2가 나오는 이런 문제로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노말 4점 정도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적분은 평행 이동도 가능하고 그렇게 대칭을 활용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그 대칭 함수인 경우와 대칭 관계인 경우 모의고사에서 또 뜸뜸 나오거든요. 음. 모든 수능의 문제가 전부 식유형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건 내신 수준의 문제죠. 1번은. 자, 이런 거는 좀 브리핑만 하고 넘어갈게. 이거 어떻게 할까, 현진아? 그쵸? 양쪽 미분하는 거죠. 우리 많이 했었죠. 양쪽 미분을 하면 부정적분 문제에서 양쪽 미분하면은 막 지워지는 모양새가 생기는 거 많이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식이 조금 더럽긴 한데, 요건 제가 해보실게요. 딱히 설명할 만한 요소는 없는 문제. 자,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탄젠트 x 적분하면 몇이죠? 적분하면? 여러분, 탄젠트 제곱 x 적분하면 몇이죠? 요 정도는 좀 바로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줄게. 요거 1번, 요거 2번. 그 사인은 코사인은 족보에 있는 거죠.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 우리 오늘 그거 얘기도 할 건데 치환적분을 언제 사용해? 현진아. 대상에 치안 대상에 미분이 곱해져 있을 때. 나는 이 그 말을 대성말 이게 지금 한성원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때도 한성원 선생님이 현역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신 게 그거였거든. 근데 이제는 많은 문제집에도 그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치환 대상에 미분이 곱해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코사인 x를 치환을 할 거야. 그거의 미분인 사인 x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통째로 마이너스 D2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1 DT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잠깐 미분에서 T분의 1 나오는 게 lnx였으니까 ln 그 T인데 조심할 점이 지금 ln이라는 건 로그죠. 로그의 진수는 양수에서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코사인 x가 음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C. 이게 정답이 되죠. 공감 가능하시고요. 탄젠트 제곱 x가 오히려 더 쉬워요. 우리 어떤 관계가 쓰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여기다 쓸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라는 사실 기억나시죠? 이거 왜 성립해? 이거 증명도 되게 쉬워요. 이건 몰라도 요거는 아시죠? 여기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증명 끝이거든? 증명 끝이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두 가지. 탄젠트 미분하면은, 아니, 미분은 괜찮죠?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거 두 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녀석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저거니까, 탄젠트 x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되죠. 플러스 c. 그래서 우리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탄젠트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고요. 이 정도는. 자, 그럼 보시면 미분 가능 fx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실 게 그 f 프라임의 좌극한이랑 f의 좌미분계수랑 같을까요? 그 값이 우연히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 예시가 알레가 그 fx가 x sin x분의 1 요거일 때. 자, 얘는 뭔가요? 얘는 f를 미분했어. 도함수를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x를 그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보내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미분을 끝낸 다음에 얘는 그냥 f를 가지고서 미분계수의 정에 따라서 미분계수 자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대신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다항함수에서는 거의 오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산의 용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점은 좀 알고 계십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어보죠. f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여기 범위죠. 그러니까 얘 부정적분하면은 fx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인데 3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요거 몇이죠? 그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3 돼야 되니까 요렇게. 자, fx 여기 이 구간에서 완성했어요. 자, f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요 녀석 적분하면은 탄젠트 x는 아까 뭐였죠? 탄젠트 제곱 x는 탄젠트 x 마이너스 x였나요? 네, 마이너스 x였죠. 이거 플러스 c인데, 자, 얘가 그 저기 뭐야? 요건 이제 탄젠트 x가 미분 불가능하고 연속이지 않은 구간을 제외시켜줬죠. 자, 여기 안에서는 이제 연속이랑 미분 가능인데 구간 그 0을 끊어놨잖아. 그래서 저 경계값이 의심 포인트가 돼서 0을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겠죠. x가 0일 때 즉 얘는 c고 얘는 1이어서 c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성 때문에 f의 연속성. 자,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4분의 3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에서는 포인트만 짚고 여러분들 풀어보죠. 자, 3번에서 요거 볼까? 우리 자연상수에 대한 지수함수 2의 x 있죠. 이 녀석이 가장 시그니처 캐릭터는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제 특징이거든. 그래서 저 녀석을 미분할 때 곱셈 미분법을 할 때 2x를 묶어 놓고 가도 되죠. 묶어 놓고 다른 곱한 대상의 도함수와 그 저걸 곱하면 되죠. 마치 이것처럼. 어. 2x와 곱셈 미분법을 할 때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현진아 뭐에 대한 미분이죠? 저거에 대한 부정적분은 뭔가요? 왼쪽 빨간색 밑줄.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2x 곱하기 fx 곱한 거에 대한 미분이라는 거. 얘 미분했을 땐 그냥 fs.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셔야 되고요. 어렵지 않게. 자, 이거 뭐 간단하니까 계산 빨리 해보죠. 자, 부정적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고 분상수 여기다 모아서 c라고 써주면. 자, f'이 0인 걸 이용해서 여기다 0 다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서 f에 대한 함수값이 필요한 건데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걸로 준 거예요. 0 대입하시면은 f0, 그 다음에 f'0, 그게 1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이거 이용해서 적분상수 구하시면 되겠죠. f0은 양면에 0을 대입하면 c인데 그게 4다. 얘가 4다. 그 다음에 f3 곱하기 f-4. 자, 여기 2x 있죠? 그래서 2의 3승, 2의 마이너스 3승 분모끼리 지워지겠네요? 3을 대입하면 9, 3, 12, 16.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9, 10. 16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까지 저기 포인트 좀. 그리고 지금 이거를 먼저 할까? 가성비 좋은 거. 여러분, 저기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적분은요. 미리 얘기할게. 두 번의 차시로 끝낼게요. 두 번의 차시로 끝낼 건데 먼저 요거 조금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거 잘 하시나요? 구분구조법, 정적분과 급수. 이거 정리해 줄게요. 오늘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건데. 정적분이 어떻게 발명된지 아시죠? 수학자들이 이런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알았던 거야.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단 말이죠. 이런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 수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기가 사각형으로 막 나눠서 그 사각형을 이제 N 조각을 내서 그럼 이렇게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조각수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 오차가 줄어드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사각형의 넓이 하나하나를 이 시그마식 급수식으로 표현할 건데 급수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를 다 더하는 걸 급수라고 해요. 자, 1부터 n까지 사각형의 n개니까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는 함수값이죠. 밑변은 b-a의 n조각, n등분이죠. 자, 밑변이 쉬우니까 밑변 먼저 썼어요. 자, 높이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만. 자, 높이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각형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왼쪽 부분에 왼쪽 대가리의 함수값을 높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사각형의 오른쪽 부분을 높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이 생기는데 자, 이걸 먼저 해보면 자, 첫 번째 높이 어떻게 되나요? 왼쪽 부분의 높이니까 일단 A겠죠. 그래서 좀 나열을 해볼까? 나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높이만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높이는 FA예요. 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두 번째 사각형 높이는 얼마만큼 전진을 하나요? A에서 이거 n등분한 거 한 칸만큼 전진을 하죠. n분의 b-a에 한 칸만큼 전진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1이니까 n번째 조각에서는 몇일까요? n-1이겠죠. 이렇게 높이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높이로 하는 타입을 봐볼까요? 오른쪽을 높이라는 거는 첫 애가 요거겠죠. a 플러스 n의 b-a에 곱하기 1. 첫 번째가 곱하기 1이니까
n번째는 여기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어떨 때 썼냐면은 어떤 복잡한 식에서 특정 부분만 규칙적으로 변할 때 쓰는 게 시그마였어. 그래서 시그마 여기 n-1 그 0부터 n-1 혹은 뭐 식을 바꿔주셔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뀌는 얘 부분만 바뀌게 되면은 f a 플러스 n분의 b-ak 자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k는 1부터 k요 n까지 그러니까 다 n개죠? n개인 게 포인트야. 저 식의 디테일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 요소들을 지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n분의 b-a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야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곱하기 dx 자 그러니까 여기 dx가 뭐냐면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x라고 해서 아주 미소 x야. 아주 사각형이 아주 작아지겠죠? 아주 작은 x의 변화 곱하기 함수값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적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수능을 위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데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의 모양의 이런 디테일 아셔야 되고 자 이렇게 관찰해 볼게요. n개가 돼야 돼요. 음, n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변의 길이랑 하나의 밑변의 길이랑 그 전진하는 간격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각형의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밑변은 얘를 쓰고 높이는 얘를 쓰고 지 멋대로 이렇게 자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음. 일단 두 번째, 그러니까 조각을 꼭 n 조각을 내야 되는가? 사실 뭐 n-1 조각 내서 그걸 무한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거는 잠깐 그냥 n 조각이다. 그 정도로 좀 봐줄게요. n-1 조각을 내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뭐 일단 되긴 하지만 자, 통상적인 거 얘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뭘 많이 하죠? 얘를 갖고서 요렇게 바꾸는 거 많이 하죠. 문제로 고정적으로 3점이나 이제 쉬운 4점으로 나오긴 하잖아. 자 k 여기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죠. 이게 고스란히 적이 되는 건데 k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a죠. 아래 끝 되는 거예요. 그 저희 k에다가 n-을 대입해 본 다음에 그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n이니까 b 되죠? 그러니까 이거 대입해서 n 무한대, 이거 대입해서 n 무한대 그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위급 아래 끝 나와요. 자, 자 그래서 요런 급수를 정적분으로 엄청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방금의 논리를 이용해서 말이죠. 자, 필요한 게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각수라. 그래서 이 문제를 적용을 해서 해보죠. 위아래를 n 3승으로 나눠볼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n 제곱만 나눠볼게요. 곱하기 2. 그 다음 분자에 남은 n분의 1을 밖에다가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분의 k의 3승.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근데 우리 이런 걸 정리를 해봤는데 얘를 고치는 3개의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저걸 쓰긴 할 건데 자, 첫 번째 옵션은 얘를 fn분의 k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옵션은 얘를 fn분의 bk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 다른 세 번째 옵션은 f a 플러스 n분의 bk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n분의 k 모양이 반복돼서 이런 모양을 따로 찾아볼 수 없으니 1번 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fn분의 k니까 n분의 k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 x의 3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알 수가 있어요. fn분의 k인데 k의 개수랑 여기 곱해지는 값이랑 같은 게 확인이 됐죠? 그 확인이 됐으면 됐고. 자, 그럼 얘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자, 위끝 아래끝 어떻게 되나요? k가 1일 때 n 무한대 0, k가 n일 때 n 무한대 1. 그 다음에 같은 거 확인됐으면 dx 여기다가 요식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적분 계산으로 저 복잡한 개수를 계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자 현진아 무슨 적분을 써야 될까? 무슨 적분을 써야 될까요?
네, 치환 적분이죠. 내가 얘를 치환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6x 즉 x제곱 플러스 2x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해보시고요. 그럼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16번이랑 17번 한번 해보실게요. 16번이랑 17번 한번 해보시죠. 처음 봐볼게요. 렉이 오지 걸리네. 거의 나올 것 같아. 한번 앞에서 16번도 같이 해볼 테니까. 약간 지금 승부사가 붙은 것 같은데. 17번 하면 안 되나요? 시간 좀 드릴까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동 좀 싸움이 붙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밑변 곱하기 높거든요. 그냥 밑변은 그리고 막 내가 F, MVK 다양한 형태를 가르치는데 일단 모든 애를 다 커질 수 있는 만능연수는 얘긴 해요. 그러니까 저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되 적분 구간을 조금 더 단순할 수 있는 뭐 n분의 bk, a 플러스 n분의 bk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이제 k의 개수랑 저게 맞춰지는 게 포인트인데 어, 여기는 n 제곱분의 1을 n분의 1로 꺼내 오시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분배법칙 하시면요 1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원하는 모양도 나오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서요 설정을 하세요. 내가 얘를 f n분의 k로 보겠다. 기본적으로 일단 무지성으로 f n분의 k로 봐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n분의 k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고 이게 뭐예요? b.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더해져 저게 뭐예요? a. 그래서 이 녀석은 f n분의 3k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f 1 플러스 n분의 3k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모두 가능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아니네. 오케이. 자,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그림 문제는 나름 노말 4점까지 4점짜리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죠. 음. 자, 볼게요. 얘를 n분의 k라고 여기기로 했으니 fx는 뭐가 될까요? 루트 1 플러스 3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일치하므로 이 개수가 이거랑 k의 개수랑 일치하면 dx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인테그랄 이렇게 dx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걸로 한 번 했을걸.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죠? k에다가 1 넣었을 때 n 무한대 0, k에다가 n 넣었을 때 n 무한대 1 이렇게 되게 돼요. 자, 두 번째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타입은 n분의 3k라고 요 모양식을 여기기로 하였으니 n분의 3k 대신에 x로 갈아치우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k에다가 1 넣었을 때 n 무한대 0, n 넣었을 때 n 무한대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사실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3x를 t로 치환해갖고 그 관계에도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저거를 f1 플러스 n분의 3k라고 두기로 하였으니 통째로 이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피적분 함수가 단순하고 쉬워져요. 그런 장점이 있죠. 지금 요걸 계산하는 데에서 가장 중노동이 뭔가요? 대입을 해서 빼는 게 제일 힘든가요? 아니죠. 부정적분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계산해서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fs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k에다가 1 넣었을 때 n 무한대 지워져서 1, k에다가 n 넣어서 n 무한대 저거 4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은 맨 아래 걸로 해볼게요. 자, 루트 x 접근하면 어떻게 되더라?
2 루트 x분의 1 맞나요? 자, 왜 그렇죠? 자, x의 2분의 1승이죠. 여기다 1을 빼. 그러니까 우리 적분 헷갈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분이 그 지수 내려, 지수 앞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곱해, 그 다음에 지수 마이너스 1이었죠. 적분은 정확하게 이 절차 반대거든요. 자, 지수 마이너스 1을 먼저 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거꾸로니까 플러스 1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지수 나눠. 그래서 1을 먼저 저기 더하시면, 아, 이거 아니죠? 잠깐만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자, 다시 가볼게요. 1을 먼저 더하시면 2분의 3승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2분의 3을 나누세요. 그럼 3분의 2죠? 잠깐만요. 스팸. 어디야? 맞죠?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잠깐만요. 저기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죠? 이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1을 더하면 2분의 3인데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갑자기 적분을 이렇게 낯설지? 자, x 루트 x 3분의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x의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해서 2분의 3 맞죠? 그냥 요거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이건 이제 x의 1승에다가 x의 2분의 1승이니까 자, 여기서 4하고 1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계산해보죠. 지울 건 지우고. 자, 4 대입하면 몇이죠? 2분의 1이랑 깨져서 2고요. 8. 3분의 2 묶어놓고 8이고요.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 n분의 1이었죠? 여기다가 3 곱하고 3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3분의 1 여기 두 개 필요하죠? 음. 자, 그러면 이거는 8 빼기 1이니까 7. 자, 3분의 2 곱하기 7에다가 저기 아까 여기 빼먹은 3분의 1. 9분의 14,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미안해요. 빼먹었어. 자, 18번 한번 오버뷰 해볼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따 마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지? 어, 5시 반. 1시간, 잠깐만. 부족하네. 개 부족하네. 잠깐만, 좀 속도 좀 내볼게요, 그러면. 자, 요 도형은 보조선을 그어서 두 가지 형태로 다 봐주면 안 돼? 미리 적어놓기 잘했네. 자, 요렇게 한번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보조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세타랑 여기 있는 그 앵글이 보각관계잖아. 사인은 보각에 대해서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넓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닌가요? 그게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그다음에 세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세타가 무엇이냐? 자, 이런 각도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세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90도인 2분의 파이를 일단 n 등분 때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등분 그 n 조각 때린 다음에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곱하기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그 올라가는 대상이 k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예요. k가 1일 때는 p1의 세타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요 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타입까지 가능하죠? n분의 k라는 기본 타입, 그 다음에 n분의 k 앞에 뭔가 곱해진 요 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타입으로 여겨줄게요. 그러면 조심할 점이 아까 내가 실수 빠뜨린 거 이거 맞춰줘야 되고요. 8분의 1을 곱하면 앞에 있던 2분의 1이 8분의 1로 바뀌어요. 8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 얘는 맞춰졌으니 dx로 바뀌고 얘는 fx로 바뀌고 접근해 주시면 이렇게 나와서 답이 1번인가 3번인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요. 자,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포인트를 짚어보죠.
아, 필수 요정 2번 같은 거. 자, 여기 이 필수 여기 뭐야? 치안적분인데요. 참 저런 게 좀 스포가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치안적분은 아까 미분된 게 곱해졌다고 하는데 이거 미분된 게 안 곱해져 있지 않나요? 자, 그 뭐냐면은 2의 x가 참 응용 범위가 넓은 녀석이거든요. 요거는 나 어떻게 보니까 이거 유튜브 쇼츠로도 봤는데 근데 유튜브 쇼츠 다 맨날 또 그렇게 막 돌려보는데 자,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치안적분의 모양새가 안 보이는데 위아래다가 2의 t승 곱하면은 치안적분 모양새가 바로 보이거든요. 위아래 2의 t승 곱하면은 2의 t승 더하기 1, 2의 t승 이렇게 되죠. 어. 이런 관계가 되는 게 2의 x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2의 x가 등장하면 그 뭔가가 그 자체로 뭔가가 있다를 생각을 하세요. 다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특성 때문에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렇게 통분을 했을 때 갑자기 치환적분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 얘를 치환하면은 그 미분액이 곱해져 있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 근데 이거는 막 LNX에서 이거 합성 때문에 좀 더럽거든요. 해보시면 되고요. 음, 자, 이것도 자, 얘는 이제 속적분을 두 번 해야 되죠. LN의 진수에서 속적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그 진수를 속적분 저 그러니까 위에 거 분자를 미분하면은 이 ln에 대한 미분 한 번, 그다음 요거에 대한 미분 한 번. 그래서 그 미분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가 이제 그 미분해서 곱해져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자, 코사인 제곱으로 묶이면 여기가 사인 제곱이니까 나눠지죠. 그다음에 그래서 코사인 그 제곱분의 사인 x 이렇게 돼서 코사인으로 치환해 주시면 계산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확인해 줄 거는 우리 여각의 정리. 코사인 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뭘로 바뀌죠? 사인 알파로 바뀌죠. 이런 게 이제 여각의 정리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사인 사인을 정의할 때 그 각을 기준이 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었단 말이야. 그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 30초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어떤 알파에 대한 그 값을 구했어요.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내가 어떤 이 동경을 표현할 때, 이 동경을 표현할 때 그 앵글을 알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의 동경 표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앵글에 대해서. 자, 우리 얘를 x, y라고 하게 되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죠. 이 녀석은 이제 극좌표계로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앵글이 됩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도 y고요. 얘도 x가 돼요. 자, 생각해 보죠. 내가 사인 알파를 물어보게 됐어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r분의 y가 되는데 그게 요 앵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값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r분의 y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사인이죠. 얘가 똑같이 r분의 y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가 생기니까 얘가 얘로 바뀌는 그 논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2분의 그 홀수 분자인 뭐 요런 걸 기준으로 내가 플러스 알파만큼 움직였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런 미지수 알파는 무조건 예각 취급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은 요걸 보고서 여각 그 여각의 그 분석이 필요하구나. 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의 동경을 생각해 보죠. 일단 얘는 한 바퀴 2분의 4를 빼주면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고요. 자,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예각만큼 전진을 하면 저 녀석의 동경은 2, 4분면에 위치를 하겠죠. 2, 4분면에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부호도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알파를 그대로 따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분의 3파이 이런 거 해볼게요. 자, 그거를 내가 탄젠트는 이제 탄젠트 분의 1 코탄젠트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것도 비교해보죠.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라고 해보고 싶은데 여기 코사인으로 해볼게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자, 이 녀석 한번 해볼게요.
자, 2분의 3 파이는 여기죠. y축의 음의 방향. 거기서 예각만큼 가면 이건 3, 4분면의 각이죠. 여긴 탄젠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 앵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내가 강조를 했죠. 삼각비는 막 부호나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철저하게 부호 따로 절대값 따로 쓰시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아요. 부호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양수가 나오는 그 값을 쓰면 되죠. 그게 이제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사인 마이너스 알파 아닌가요? 양수가 나오는 그 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양수에 대한 부호는 부호만 담당해. 절대값은 절대값만 담당해. 그게 되죠. 어. 이게 이제 여각의 정리였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잘하고 저거 안 될까 봐.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는 좀 다 풀어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어쩌고 이차함수 그렇게 나오죠. fx를 치환하면 그 미분이 곱해져 있네. 그 모양새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럼 또 바꿔 말해서 요렇게 나오는 거가 뭐니? 그러니까 2라는 녀석이 왜 2.717 어쩌고 자시고인데 2라고 정의가 됐는지 얼마나 특별한 놈이길래 자연상수라고 이렇게 네임드화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EX는 미적분에서 그런 특징이 있고 미치을 2로 하는 이제 로그가 ln이라고 또 새롭게 정의가 됐잖아. ln f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일단 ln에 대한 미분으로 이렇게 되고요. fx에 대한 미분으로 통미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죠. 이 모양새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은 ln fx 나오셔야 되고 fx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로그에서는 그 로그는 진수가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양수의 조건이 여기 걱정 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ln 그 절대값 fx인데 그냥 fx가 되고 ln f1 빼기 f0인데 f0인데 이거 f0가 없어졌던 것 같은데 저렇게 되고요. f1 f1이 지워지죠. 이렇게 f1이 지워져서 ln f0가 얘가 0이 돼요. f1 똑같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로그 값이 0이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f0가 1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나처럼 돌려 말하기 화법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f2는 f'이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 인수 정리에서 f2를 0으로 만족시킨다면 fs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죠?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근이랑 인수랑 연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f2가 3을 만족시켰다면은 2를 넣어서 3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그 저기 식으로 fs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인수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죠. 왜냐면은 2를 넣어서 이렇게 다른 인수가 있을 때 2를 넣어서 얘가 1이어야지만 3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얘를 이제 이렇게 0이 아닌 경우로 인수 정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돼서 얘가 항상 3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2하고 3을 넣었을 때 fx-3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s-2, s-3 넣었을 때 0. 그러니까 그 0이 되는 거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도함수. 그러니까 한쪽을 0을 만들어 주시는 게 효용성이 높고요. f'2가 0이고 f2도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거는 얘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 다항함수 기준으로 중근 이상입니다. 중근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럼 가족권은 어떻게 활용하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러니까 내가 어, 아, 어, 0, 0, F0이 0 주어져 있고요. x제곱 플러스 ax인데 F0이 1이어야 되니까 이게 1이죠. 요거 이용해서 A 값도 구할 수 있죠? fx 다 완성되죠? fx 다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노말 4점? 그 정도 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거 별로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치환적분, 그러니까 이거 lnx인 거 떠올리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말고 상관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 분법을 이용한, 자, 부분적 분법 기억나시나요? 부분적 분법 우리 내신에서 현진이랑 이렇게 둘이 했던 건데, 자, 부분적 분법은 뭐 미분을 해서 식을 변형시킬 u와 적분을 해서 식을 변형시킬 v'을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각각의 두 개의 인수 파트로 나눠서요. 자, lnx, x, sin x, ex 이렇게 쓰죠.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가까운 애가 u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까운 애가 이제 v'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x는 진짜 sin x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삼각함수를 통합해서 가리키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x의 마이너스 2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x인가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미분했을 때 식 단순해지는 친구들, 적분했을 때 식 단순해지는 친구들이야. 선생님, EX는 미분해도 개꿀 아닌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위아더 워드 가장 그 극락인 애인데, 얘네들이랑 만났을 때는 야, 적분하면은 좀 복잡해진 게 네가 좀 양보해, 약간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개념을 알아주셔야 얘를 만났을 때 적분은 차수가 올라가죠. 얘는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계속 땅 파고 들어가네요. 얘는 여기 있네요. 예.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승은 적분을 미안해, 아래 있는 애. x의 마이너스 승은 적분을 해줘야 식이 점점 예뻐지는 애예요.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돼.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lnx-1은 미분하기 좋은 u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승은 적분하기 좋은 요거로 설정을 해주시면,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왔었나 원래? 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미분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죠? x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했었죠? 자, 지금 u하고 u 프라임, v'랑 v 이렇게 등장인물 4명인데, 자, 이거 지저분한 오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묻은 깔끔한 애 uv. 그 다음에 지금 요 안의 녀석을 u하고 v 프라임으로 보는 거잖아. 자, 더러운 오물 바통 터치입니다. 바통 터치. 자, 야, 네가 가져가. 난 깨끗해질래. 이렇게. 마이너스 바통 터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랑 만나서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승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럼 얘는 지금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결이 되고. 얘는 적분 좀 어렵지 않죠? x의 마이너스 2승 어떻게 하더라? 1을 먼저 더해주세요. 걔를 앞으로 분모로 내려주시고 요거 해갖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논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밑받침이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 fx인데요? 오씨, f 프라임 x인데요? 이거 어떻게 돼요? 자, f 프라임 x는 적분을 하면 fx가 돼서 조금 더 지금 우리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는 애가 나오죠? 그것만 좀 확인해 보실게. 그래서 내가 v 프라임을 f 프라임 x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u를 코사인 x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u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이 녀석도 지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체인지 하는 거죠. v는 fx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뭔가 조건이 보이네? 조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이제 개발이라기보다 좀 생각해낸 단어가, 수학을 좀 재밌는 단어에 비유를 하면은 로를레이 월드거든? 로를레이. 롤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적 값을,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수학에서, 그치? 그래서 항상 저 마인드로. 자, 그럼 fx 코사인 x에 대해서 2분의 파이 제로인데, 2분의 파이 때 0이고 0일 때 이거 1이니까 f 제로만 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 뭐가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마이너스 f 제로. 그 다음에 요거 곱하게 되면 플러스 fx 사인 x,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마마 깨진 거예요. 근데 얘가 5죠. 이렇게.
5인데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F0가 6다.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 그 본질을 파악하시라는 의미였고. 맞아. 9번도.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 뭔 말을 해주는 것 같아. 아, 페이지까지 봐야겠네.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갈게요. 적분까지 다 풀어보세요. 그래 좀 속도가 빨리 나가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 적분 오답이랑 1회 모의고사 그 오답을 A4 용지에다가 그 내가 설명해 줬죠? 강의 올라가 있죠? 그 강의 재생 목록으로 편집해 놨거든? 그 재생 목록 링크를 줄 거예요. 그거 보고서 오답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 대체입니다. 한 2주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2주 이내에 저거 2회 저거 해설 강의 해줄게요. 그것도 그 다다음 주 그거 되겠죠? 부분 적분 해주셔서 이거 뭐 하여튼 이거 해보세요. 해보면 나요. 안 어려요. 자, 적분 구간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그거 동치 이용해 주셔서 하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논리가. 9번, 9번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것만 좀 봐볼게요. 우리 내신 수준에서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죠. 하나는 일단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타입 1은 이제 적분 구간, 인테그랄 구간에 x가 있는 케이스. 타입 2는 이제 여기 구간에 다 상수인데 걔가 이제 개수로 나와 있는 케이스. 상수항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디렉션이 있는데 위끝하고 아래끝을 같게 만들어서 그 적분값을 0으로 만드는 요런 방식이요. 내신 수준이죠?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하는 거? 미분하는 거. 현진이 기억 많이 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는 거의 고정이다. 그리고 이제 얘가 살짝 어려워지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문제 나중에 좀 보여줄 건데 여기 안에 이제 무슨 그 t에 관한 적분인데 x-t 이렇게 막 자탕한 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일단 지금 미리 한 줄 요약하자면 평행 이동해서 여기 있는 지저분한 x를 구간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그런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주고요. 그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제 식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얘를 k라고 취한하신 다음에 근데 그 여기서 이 문제가 저거 타입 1, 2 퓨전 형태예요. 요거 11번. 11번을 보시면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는 타입 1 타입이 여기 녹아 있고요.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랑 양변 미분하는 거 당연히 다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의 인테그랄 모양이 있는 타입 2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가 11번이었다. 그래서 섞여 있으면 섞여 있는 대로 각자의 매뉴얼에 맞게 하면 돼요. 얘를 k라고 두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몇 나오죠?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ak가 0이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 양면 미분하면 여기 1번 접근, 2번 접근, fx. 자, 이게 왜 fx가 나오느냐? 이거 부정접근하면 f, 라지 f인데. 자, 라지 f1은 어쨌거나 상수니까 양변 미분하면 저게 0이 돼서 fx가 나오게 되죠. x, 자, 그리고 여기서만 보여줄게. 곱셈 미분법인데 2의 마이너스 x가 저렇게 곱해져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묶으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미분하면 1이 나오고요. x가 2의 마이너스 x가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더 쉬운데 fx 더하기 f 프라임 x잖아. 근데 저게 마이너스가 있는 케이스는 f 프라임 x는 그냥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fs가 마이너스 x죠.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라 이거야. 이게 EX인 경우에 여기 FX일 경우에는 요거 미분하시면은 그 FX 더하기 F 프라임 X고요. 그냥 EX는 네임드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가 2의 마이너스 X 케이스는 얘가 미분할 차례는 이제 FX가 그대로니까 F의 마이너스 F 프라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1은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되셔야 된다. 뒤에 상수니까 지워지죠. FX가 바로 나왔네. 이렇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요게 K니까
어, K로 한 다음에 이 타입 2 어떻게 하는지 얘기 안 해줬죠? 나온 fx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거 무슨 적분? 저거 하면 되잖아. 인테그랄, 10까지만 쓸게요. 2의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그러니까 t인데, 그냥 x라고 할게요. 요게 얼마다? k다. 이렇게. 어, 맞죠? 근데 요건 다 상수니까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죠. 내신 문제에서는. 얘가 그냥 ft일 때. 어. 그때는 k로 치환한 다음에 치환해서 세운 식을 다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그런 방식이었죠? 다 이렇게 기억나실 거고요. 근데 수동안성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많이 없어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하나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주술을 걸게요. 자, 잘 봐봐. 이거 결국에 저거 나오거든요. 코사인 t k 더하기 사인 t k가 0인 걸 찾아야 되는 순간이 나와요. 자, 일단 팩트 먼저 갈게요.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넘겨서 코사인으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t분의 이제 사인 t가 마이너스 k일 때, 근데 얘가 탄젠트 t니까 마이너스 t일 때, 자,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일부러 오류를 섞어서 오류를 발생시켜 볼게요. 오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배 법칙으로 코사인 t로 묶으면은, 자, k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t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 권력. 여기선 요거 하나 했는데 여기선 얘가 0일 때도 포함이 되네요. 자, 노란색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바로 공개할 게 시간 없으니까 뜸 안 들이고.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는 관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관계는 못 쓰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존재해요. 분모가 0일 때. 탄젠트 x 분모가 0일 때는 x가 2분의 파이일 때죠. 그러니까 앵글로 말하면 x가 2분의 파이일 때, 이걸로 그러니까 2분의 파이 0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애들 다 포함해서 2분의 파이랑 일반화가 뭐냐? 2분의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n파이 이러면 되나? 요건 거죠. 자, 앵글로 말하면 요 앵글에서, 자, 얘는 2분의 파이 함수값 정의되지 않죠? 그 부분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 안 난다는 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관계식이 항상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앵글이 요 2분의 파이 계열일 때랑 저걸 때는 안 되죠. 2분의 파이 계열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띄엄띄엄 있는,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 그때는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노란색은 어떤 오류를 범했느냐? 이렇게 묶어서 얘로 변형시켰다라는 건 일단 코사인 t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변화시킨 건데, 여기서 0인 걸 찾고 있어. 선생님, 이거 또는이니까 얘가 0일 때 얘는 0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바꿔 말해 볼게요. 이렇게 묶었어. 코사인 t가 0이 된다고 해서 얘가 0이 되는 게 만족이 되나요? 안 되거든. 안 돼요. 음. 코사인 t가 0이 돼서 사라진다고 해서 코사인 t가 0이 되는 앵글에서 사인 t가 0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묶는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만 놓고 봤을 때는 코사인 t가 0인 게 분명히 근이긴 한데, 원래 식에서는 코사인 t가 0이 되는 게 근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묶었더니 아닌 녀석이 갑자기 은근슬쩍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의 원인이 그러니까 코사인 t가 0이 되는 게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 안 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t도 이렇게 묶을 때, 묶는다라는 건 요거 이렇게 나누는 걸 의미하는데, 코사인 t로 묶는 것 자체가 이 앵글이 아닐 때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묶는 것 자체가 여기 안에서 나누기가 되잖아. 근데 0으로 나누는 게 수학에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코사인 t로 묶을 때 코사인하고 탄젠트,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 관계,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그걸로 묶을 때,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로 사인, 코사인 이렇게 0단어다 보니까 저걸 자꾸 까먹는데, 분배 법칙으로 묶는 행위 자체가 저거에서 정의가 안 된다고.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차수에서 부분 마무리할게요.